지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오늘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 이제 제가 그리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날이고요.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라는 게 이제 광각 카메라 렌즈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보다 약간 더 왜곡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라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기로 찍으면 광각 렌즈로 좀 이렇게 와이드로 넓게 보게 하면 이런 이제 구도로 사진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활용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기 있는 장소부터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금 금방 오신 분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초공님이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초공님이 이제 일하고 계신 목공방이에요. 목공방인데 여기 위치는 이제 선악중학교 안에 있고요. 여기가 제가 화면을 돌려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방인데, 뚝딱이 마을 공방인데 선악중학교 안에 있고, 여기가 메인 홀이에요. 메인 테이블들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초홍님 손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저쪽 멀리 계시고, 지금 아직 사람들이 없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리는 와중에 사람들이 와서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렇게가 메인 홀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작업들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공구들도 막 있고 이래요. 뭐 드릴이라든지, 요렇게 직소 같은 실톱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 따는 것도 있고, 스크롤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리려고 그러는 데는 이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문이 따로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큰 나무판을 자르는 이제 선반 기계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선반이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판 같은 거를 이렇게 이 톱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톱날 있죠, 톱날. 이게 이제 돌아가서 자르는 이런 이제 선반이 있고, 큰 나무판들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큰 나무판이 세로로도 있고, 좀 잘라놓은 여분의 나무들이 가로로도 있고, 좀 뭐가 많은데, 여기가 좀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그리면 어찌됐건 수직선, 수평선이 이렇게 막 왜곡되는데, 여기는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어서 그냥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쪽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게시판에 채팅창에 갱냥님이 여기를 미리 요렇게 가로로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고정시키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를 뭘 보고 그리고 있나라고 궁금하시면 가끔 그 사진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을 와이드 앵글로 한번 그려볼 건데, 예전에 또 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도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처음에 간단하게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본 그림을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그리는데 세팅을 좀 요렇게 해놨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링라이트가 있고 스케치북인데, 여기다가 이제 거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리다 보면 제 머리가 안 나올래나 모르겠네. 머리 안 나와요. 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대충 줄 잡고, 사진들을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지금 아까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를 그리기 전에 일단 구도 잡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일반적으로 그냥 왜곡 없이 그냥 수직은 수직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구도 한번 잡아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스케치북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있는 방을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를 소실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고, 가운데에 눈 레벨이 아이 레벨이 되겠죠. 눈 레벨이 지금 보이시나요? 잘?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사실 보조선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 연필로 그 이제 가볍게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펜으로 본 그림 이럴 때 하셔도 되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보조선 없이 하시는 분도 뭐 있는데,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기둥도 있고,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앞에 선반이 저는 지금 좀 삐딱하게 놓여 있어서 보여요. 선반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막 적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냉난방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소실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벽이 이렇게 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 누구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 계신가 봐요. 크게 메스만 이제 좀 그려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메스만 그리면 물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여기 기계가 이 선반 기계 밑에 이렇게 톱 같은 게 매달려 있는 이제 기계 뭉치들이 있고, 다리빨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선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선반이 있고 뭐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무들이 뭐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천장에 뭐 이런 그 집진기 뭐 같은 것도 있고, 이 기둥 옆으로도 이렇게 선반들이 막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소실점에서 어떤 그냥 방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소실점에서부터 이제 선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방이.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아까 홀 쪽이 보이는 창문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이 있고. 대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뭐 기계들이 뭐 또 상자 같은 게 있고,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긴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들이 막 이렇게 층층 이렇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선반 같은 데 있고, 이제 여기다가 에어컨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그냥 흔히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 그릴 때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소실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실점에서 어떤 방에 상자처럼 생긴 방이 가로 이제 저기 천장 라인이 보이고요. 바닥 라인이 이제 숨어 있죠. 기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숨어 있지만 바닥 라인도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걸로 그리고, 소실점에서 이 수평선과 방이 만나는 쪽부터 해서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천장 라인이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 천장 라인, 요게 바닥 라인, 여기도 숨어 있지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서 소실점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전부 다 수직.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수직으로 안 쓰고 이제 뭐가 삐딱하게도 원래 자체가 삐딱하게 놓여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그려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 그 왜곡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들어간 건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오늘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를 하면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르게 한번 볼게요. 아, 제가 그림나 그러는 거를 이제 와이드 앵글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실점은 일단 비슷하게 잡히는데,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소실점 그릴 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그리고자 하는 앞을 정면을 응시를 하고 약간 거기만 집중을 하고 좌우로 눈을 크게 안 굴리고 약간 멍 때리듯이 거기만 보고 있으면서 주변을 그냥 인식을 해보자 이랬거든요. 각자 자기 방 앞에서 지금 앞을 한번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 책상이 앞이 됐든 벽이든 뭐 방이든 한번 앞을 보시고 앞만 보시고 약간 거기 보시는 정면만 집중을 하고 멍 때리면서 제일 오른쪽 왼쪽 끝을 한번 이제 좀 인식을 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이게 과연 수직으로 보이는 걸까 아니면 좀 기울어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실점 가운데 잡고
지금 아까 있던 이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일 가운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은 가운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닥 크게 왜곡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형태가 잡힐 것 같고, 아까 천장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게 약간 이제 와이드 앵글은 제가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쪽만 딱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왜곡이 기본적으로 된다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 그러면 수평은 약간 곡선을 과장해서 그리고 수직도 물론 곡선이 있을 수 있는데 수직은 그냥 직선으로 하는 식으로 좀 흔히들 많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천장선이 이렇게 된다고 볼 거예요. 천장선, 바닥선이 이렇게 된다. 이 방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제 그 기둥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곡선이 되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앞을 보고 그리지만 제가 그릴 때는 스케치북을 보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선은 자꾸 아래로 제 발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릴 때 소실점이 여기인 것 같으면 자꾸 소실점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눈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은 이렇게 이 벽들이 전부 다 가운데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너무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기울기를 준다. 이거 룰은 뭐 그 계산에 따른 룰 뭐 이렇게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해지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 그 아까 말한 기울기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잡아보자. 그 다음에 이 소실점에서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곡면을 좀 살리고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만 이렇게 잡아주자.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됐고, 요 좌우 대칭 정도는 좀 맞아야 그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방 크기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선반은 좀 삐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얘도 수평을 좀 과장해서 그리기로 하면 얘도 이렇게 휘는 것처럼 그릴 수 있어요. 수평으로. 이런 식이 대충 될 거다.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있던 저기 나무렉 선반도 이렇게 될 거고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거고, 그래서 냉난방기도 이렇게 설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 그 벽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도 이렇게 잡힐 것이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는 범위도 그냥 아까 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만큼을 화면에 어떻게 채울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구도를 잡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뭐 앵글 있던 선반이.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기둥이나 기준선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리는 것들이 요 수직선이 방향이 적절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뭐 프로급으로 그리시는 분도 보면 가끔 틀려요. 얘는 경사져 있는데 안에 그리는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흔히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실수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선반들이 나오고, 아까 있던 뭐 이런 뭐 저기 집진기 그 같은 것도 이렇게 되고, 테이블도 이렇게 되는데 테이블도 뭐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창문도 약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 천장선 여기 아까 스무지고, 바닥 전체 구도, 바닥 수평 라인과 맞물리는 선반, 이 과장되게 이렇게 수평 쪽은 막 과장되게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 아니고 안쪽이, 내가 자꾸 시선은 아래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실점 방향으로 중심축을 잡고 이게 모여 들어간다. 이게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최종 결과물이. 쌓여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잠깐 봐드리면, 제가 그릴 와이드 앵글 퍼스펙티브의 구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인데, 다시 앞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장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흔히 그릴 때는 수직으로, 수평도 수직,
기둥, 이런 수직은 당연히 이렇게 직선으로 조합이 돼서 아주 익숙한데 사실 사람의 눈은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 동물의 눈은 이게 눈동자라든지 다 곡면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거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일반적인 구도. 그 다음에 제가 와이드 앵글로 그리면 이런 구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가운데에서 아래쪽을 보고 스케치북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쏠린다인데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상상을 좀 더 해가지고 제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천장에 붙어서 그린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천장에 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면 기둥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부감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되겠죠. 뭐 기둥이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린다 그러면. 그럼 뭐 이렇게 선반 이렇게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럼 안 보이던 이런 틈들이 더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냉난방기가 이렇게 있고 벽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좀 응용이니까 나중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익숙해지시면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식도 가능은 하겠다. 잠깐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질문했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지만 전 시점이 좀 예. 전에 처음에 그린 거. 그러니까 예. 그냥 정샷 말고 두 개 광각을 주신 거잖아요. 예. 위 아래로 보여주신 건데 예. 그러니까 위가 좁아지는 거가 아래에서 본 거고 아래가 좁아지는 게 위에서 본 거 아닌가요? 시점을 보고 내 눈에서 가까운 게 넓어 보이고. 예.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래요. 그림을 그리는 내가 스케치북을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사실 위아래가 똑같이 휘어야지. 이렇게 수직이. 그렇죠. 이게 맞는데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고 좀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은 없다고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하게 실내를 그릴 때는 주로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해요. 그리기가.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스케치북도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 훨씬 더 익숙하고 이해도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감이. 저는 아래가 좁아지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에서 제가 스케치북을 내려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꼬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된다고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천장에서 보면 또 각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래서 크게 사실 위에서 볼 일은 거의 없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된 거를 좀 상상하면서 이제 제가 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끄러운 데다가 이제 밖에 다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런지 문을 닫았습니다. 좀 프리하네. 뭐 저기 중간중간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대답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외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저는 사실 거의 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는 땅에 있고 건물들을 위로 솟아 있고 그러면 대부분은 좁아진단 말이죠. 끝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지. 전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닥은 넓고 맞아.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저의 눈에 보이는 그렇지. 건데 지금 보시는 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 그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감각이 힘든 건 내 눈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리얼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 촘촘한 그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려다가 까먹어서 놓친 건데, 실내는 주로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꽤 익숙해요. 근데 실외에 나가면 지금 법사가 말한 것처럼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외를 그리면 건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항상 스케치북은 내 앞에 있지만 주로 위를 보고 그리고 멀리 보고 그리기 때문에 건물들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평선을 기준으로 건물이 막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그리고 싶고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잘 안 그렇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스케치북을 보이나요? 스케치북을 놓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그리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정확한 소점은 여길 거예요. 근데 건물이 워낙 높으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건물은 저 끝은 훨씬 작게 보이거든요. 건물 끝은 그죠? 그러니까 건물 아래 내 소점부터 건물 아래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위까지는 엄청나게 높으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곡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곡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똑같은 직사각형의 박스를 그려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해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끝은 그냥 직선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약간만 말든지 그런 정도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건물이 메스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실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익숙하고 실내에 오면 반대로 아래쪽이 이제 좁아지는 게 익숙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많이 그리더라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제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뭐를 좀 사다가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고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한 작가가 폴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 책을 하나 샀었어요. 작은 팜플렛 같은 책인데 작은 팜플렛 같은 책이에요. 진짜 얇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폴리슨 저 보이시나? 네. 스케치북 2019, 2020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뭐 차나 아니면 자기 집 거실을 많이 그려요.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앞에서 차에 아주 근접해서 그리니까 여기가 크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 뒤에 있는 목책 같은 것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안을 한번 휘리릭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네. 시연이었는데 갑자기 강연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안 되지. 네, 빨리 할게요. 이렇게 실내인데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자기 스케치북을 기준으로 선을 다 모아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이 이제 익숙한 방법일 것이다 하고, 실내는 대체로 다 그래요. 실내는 대체로 다 그렇고, 안 그런 얘도 이제 실외를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아까 이제 법사는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 밑동을 보는 거리랑 저 높은 쪽을 보는 거리랑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는 한 건물만 위주로 그렸으니까 그런데 건물이 더 있다 그러면 건물은 점점 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져요. 이거에 좀 비례에 맞춰 그리면 그래서 나무도 수직이 아니고 약간 실시간 이렇게 강의야? 기울어 들어가죠. 네. 뭐 갑자기 강의가 됐는데 빨리 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대체로 이렇게 그리면 익숙해 보일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고요. 제가 빨리 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고 천천히 하세요, 제가 천천히. 너무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중간중간 얘기를 좀 해줘요. 2시 몇 분 반쯤 지났어요? 됐고요. 네? 2시 한 2시 반? 예, 25분요. 그러면 1시간 안에 여유 있게. 제가 제 그림 끝낼게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뭐 그러고 이게 좀 지겹기 때문에 1시간이나 남의 좀 나갔다 들어오시든지 뭐 그러셔도 되고 프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널 고정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네. 편안하게 그리세요,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는 뭐 별 말 없이 그냥 말을 안 하래도 좀 뻘쭘해서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릴게요.
되게 쉽게 그리시네요. 그 좀 어떻게 보면 보조선을 많이 쓰니까 구도를 좀, 근데 난 아까 그 외국 작가도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온 걸 유심히 보는데, 그분들도 슬쩍 다 보조선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연필 보조선을 막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실점이나 이제 경사가, 저도 그리다 보면 이쪽 경사랑 저쪽 경사가 막 달라지면 좀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겠다. 네. 원래 저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해도 좋은데 저는 오늘 그냥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년필을 안 쓰고 마이크론 0.5로 그릴 거고요. 형태를 대충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요, 보조선으로 거의 전체를 다 그려놓고 펜으로 이제 선 위에다 그냥 더해서 그냥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좀 빨리 하려 그러면 뭐 당연히 보조선을 조금만 그리고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앞쪽에 펜으로 그리니까 앞쪽에 있는 걸 먼저 그리게 돼요. 어차피 뒤에 있는 게 먼저 그려놓으면 앞에 있는 거 그리다가 선이 막 겹치니까. 대체로 앞쪽에 있는 걸 먼저 좀 형태를 잡아놓고요. 네, 수평이 좀 길게 표현된 거는 이제 곡면을 좀 신경을 쓰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곡면이 이렇게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려줘야 나중에 최종 성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과장이 좀 심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응? 응. 우리수아 이거 배웠네? 근데 어떻게 가루 색깔 두 가지 나와? 이거 물감을 칠해놓고 이렇게 해서 응. 한 줄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사람 손이 자기가 익숙한 방향이 아니면 직선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직선 그릴 때는 좀 돌려놓고 그리는 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수전증까지 와가지고 이게 좀 맞춰서 그리는 게 좋아요. 요렇게 저는 요 방향으로 그래야 수직선이 잘 나오고, 안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요렇게 메인 방향이 아닌 건 좀 수직선을 그냥 직선에 맞춰서 그리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곡선이 필요한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줄자도 하나 있고,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 선반의 다리가 생각보다 굵진 않고 얇은데 거의 가운데 있어서 이건 뭐 거의 수직에 가깝게 그냥 내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기계 뭉치가 있는데 요건 조금 요렇게 이건 이렇게 모여야 되는구나. 또 저도 이거 별 생각 없이 그리면 잘못해서 수직에 가깝게 그리니까 다시 이걸 생각을 좀 해서 이거에 맞춰서 이 방향에 맞춰서 좀 그려야 이제 좀 비례가 안 이상해 보이고 맞아집니다. 사실은 얘랑이 다 당연히 한 기계니까 수평인데 이렇게 그려야 좀 와이드 앵글이 맞춰져서 나옵니다. 공방이라서 나무 각재나 이런 판들이 매우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고 이러면 대충 앞쪽은 대충 됐고요. 앞쪽은 대충 됐습니다. 앞쪽 선반은 대충 그려졌고 그 다음에 선반 뒤에 이제 기둥으로 메인이니까 메인을 하나 잡아줘야 되니까 쪽을 그리겠습니다. 땅바닥에 나무 조각들이 막 쌓여 있어요. 판들이 이렇게 서 있고 기둥을 이제 기둥 센터 라인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니까 제일 위쪽 라인만 잡아주고 쭉 무슨 에어컨 리모컨인가? 리모컨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뒤에 사다리도 하나 있네요. 사다리. 작은 접이식 사다리가 하나 조금 보여서 얘도 하나 그리고 여기 칸이 3칸입니다. 그래서 대충 분할하는 정도를 마음속으로만 하면 크기가 많이 이상해지니까 좀 그리고 얘가 여기로
오. 여기는 그냥 합판이나 뭐 목재들이 그냥 쌓여 있는 쪽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복잡하게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쌓여 있고, 그리고 갱양님 시간 좀 알려주세요. 갱양 어디 갔구나.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유 네. 있어요. 2시 아, 38분. 여유는 알아서 할 건데 하여튼 가끔 얘기를 해줘야 안 불안하지. 그래서 이게 시계가 없나요? 아유, 집중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요. 좀 알려주시면 편하다 이거죠. 핸드폰으로 맨날 글들을 시켜 읽어드리고 싶네요. 핸드폰을 저 위에다가 저기 손목 카메라로 시계는요. 놨어요. 아, 이거 밑에 있긴 있네. 아유, 있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아유, 바보 왜 그러는 하는 거지? 거죠. 예. 아, 원래 이거 집중을 하면 뭐가 이렇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 그림을 그릴 땐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 냉난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26도. 너무 높게 온도를 해놓으셨네. 26도. 이렇게 냉난방기도 있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경사를 보고, 뒤에 이건 벽선이고요. 좀 여기였죠. 저 휴대폰 그로 사진을 찍을 때 나무 3개로 돼 있는 거 그게 0.5배더라고요. 그렇게 찍으면 이제 이게 지금 말하는 그런 구도로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약간 휘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자신이 없으면 0.5배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그거 맞아요. 그게 연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광각 렌즈, 옛날 같으면 광각 렌즈 막 사진기에다가 막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그 기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나무 1개, 2개, 3개 이렇게 딱 3개짜리로 찍으면 이제 한 화면에 넓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이게 하려니까. 저절로 이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응용을 하시면 연습을 하기가 매우 편해졌어요. 뒤에 뭐 무슨 스텝파이프 같은 공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무슨 또 실이 하나 있어서 뭐가 좀 보입니다. 여기 뒤에 살짝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쓰레받기 손잡이도 있고 뭐 나무 합판도 한 장 더 써 있고 비례가 안 맞다. 틀렸는데 그냥 틀려도 그냥 그리겠습니다.
아, 틀렸네. 화면이요. 초점이 살짝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래요? 살짝 건드려 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초점이 맞지 않을까요? 음. 예. 맞아졌어요? 네네. 약간 요렇게 돼야 되는군. 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 다시 한번 터치해 주셔야 될 네. 것 같은데. 됐나요? 예, 풀인가? 예. 아니, 그게 됐죠? 아니라, 예, 네. 예. 그냥 할게요. 네. 네네.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 아니, 카메라가 가끔씩 네. 얘가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면 초점을 그렇죠. 다시 네. 맞춰주거든요. 위에 뭐 이것저것 뭐 물품들이 많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건 아까 전에 제가 이 선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요. 그럼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색깔로 덮든지 하면 되고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옆에도 뭐가 막 매달려 있습니다. 콘센트도 있고. 여기 매우 많은 나무 조각들이 막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조각판 이렇게 저렇게 막 쌓여 있고. 얘도 약간 테이블이라서 얘하고 지금 놓인 각도는 비슷한데 좀 뭐 똑같진 않아서 대충 제가 요렇게 그렸어야 되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소실점에서 그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가운데 앞을 봤을 때가 어디가 가운데인지를 항상 대충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한번 해본 다음에 거기서 맞춰서 그리면 편합니다. 이렇게 가상에서 펜을 떼고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그릴 때부터 펜을 붙여서 그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평은 우리가 지금 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평도 약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약간 요 곡면의 흐름에 맞게 요렇게 약간 기울여서 그리면 되겠다. 짧을 때는 뭐 곡선까지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 철문이 있습니다. 나무판이 하나 지나가고, 여기 무슨 감직인지 CCTV인지도 하나 매달려 있고, 뭐 이런 정도. 오른쪽은 그래서 대충 됐어요.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땅바닥에는 뭐 이렇게 나무 각재가 저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좀 이따 그리고 자, 오른쪽은 대충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벽선, 여기에 지금 나무 틀만 있고요. 뒤에 벽선은 따로 보여요. 벽선 천장선은 이렇게 천장선은 따로 보입니다. 이게 천장선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랑 연장해서 이렇게 천장선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거와 무관하게 천장에 이제 목공방에 집진기가 막 있고 집진기 나무 가루를 밖으로 빼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에서 여기는 이렇게 집진기 그 라인을 빼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립니다. 이렇게. 원형 톱을 하나 그려야겠네. 원형 톱이 이렇게 있고요. 원형 톱과 원형 톱 손잡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가서 성주 아직 설거지 안 했지? 이런 마음이구나. 오우. 형이 엄마 설거지 늦게 하면 형이 엄청 싫어하잖아. 형이 싫어해요? 응. 왜요? 그걸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형이요? 응.
공소구 해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음소거를 시켰습니다. 뭐, 이런 건 아주 좋은 백색 소음이라 좋은데. 펜으로 아니, 그릴 근데 때도 뭐 깔끔하게 안 그리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대충 좀 러프하게 막 선 잡아놓고 아주 깔끔하게 그릴 거 아니면 빨리 그릴 거면 이렇게 해도 뭐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조선. 이런 자바라가 이렇게 갈 건데, 선생님도 있어. 네, 앵글 선반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앵글 선반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 각도와 비슷하게 수직 수평을 잡아서, 대충 형태는 잡혔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부터 그리는 게 좀 이제 그리기가 편해서 대충 형태가 좀 여기는 좀 곡선이 있고 좀 복잡해서 여기보다 좀 더 복잡해서 제가 좀 먼저 스케치로 좀 형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 짜글. 제일 앞에 보이는 큰 나무판 하나, 작은 나무판, 그다음에 그릇도 하나 있고, 나무판.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목공방이나 뭐 어떤 기계가 있거나 아주 복잡한 걸 그릴 때는 뭐 시간이 아주 많아서 막 꼼꼼하게 꼭 그려야 되는 상황 아니면 대충 뭉개서 그려도 나중에 이제 색깔을 칠한다든지 음영을 넣는다든지 하면 전혀 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안 그려도 돼서 복잡한 거 그릴 때는 그냥 아예 시작할 때부터 단순하게 그린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안 그린다 생각하면 뭐 다 대충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각도를 많이 또 나오고. 이건도 있고. 이렇게 되고. 원형톱.
지금 그림이 가려지니까 제가 네. 그리고 있는, 아니, 저기, 그리셔도 되고요. 제가 화면을 예. 공유하려고,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사진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뭘 그리고 사진 있는지. 공유해서 한번, 예. 앞쪽 보이는 거 공유해 주시면 좋죠. 예. 보이시죠? 이런 데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웃님이. 다들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다시 그리고 있는 걸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 이제 큰 클램프 이제 나무 그 조립하면 이렇게 본드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꽉 조아놓는 클램프들이 이제 있는데요. 클램프들은 수직으로 쫙쫙 떨어져 있어서 특히 요 각도에 좀 맞춰서 요렇게 되는 각도에 맞춰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라인에 맞춰서 클램프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면 될 것 같고, 뭐가 막 쌓여 있고, 여기 이제 그 선반인데, 앵글 선반인데, 앵글 이렇게 뽕뽕뽕뽕 뚫린 거. 앵글 선반 자체는 그렇게 크기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곡면까지는 아닌데, 어찌됐건 요 라인하고 조금 비슷하게 각도를 맞춰 잡아주는, 이거랑 평행하게 모르고 그냥 신경 안 쓰다 그리다 보면 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각도랑 대충 맞춰서 수평으로 그리더라도 조금 그 신경 써서 그리면 덜 어색하게 와야 되는 글에서는 그릴 수 있어요. 뭉치들이 있고, 뒤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쌓여 있어서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이려놓으면 뭐가 많구나, 뭐 이런 정도. 또 앵글이. 다음에 여기 창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마스킹 테이프로 구역을 안 해놓으니까 이 끝이 어디까지 그리는지는 뭐 제각각인데 그건 뭐 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고, 아까 그래서 천장선을 다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됐던 게 거의 아까 잡아놓은 기준선이 크게 안 틀리고 잘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곡선 이런 정도 좀 짧더라도 연결되는 거니까 이 곡면을 그려주면 전체적으로 좀 잡혀 보입니다. 곡면이 살짝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창문 라인도 약간 얘랑 완전 수평보다는 약간 더 조금만 기울여주면 좀 그럴싸해 보일 것 같고요. 각도는 조금씩 기울어지게. 창문 틀은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창문 밖으로 이거 쭉 보이고요. 창문 밖으로 저 멀리도 벽이 보이는데 요 라인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왼쪽도 대충 그렸어요. 왼쪽도 보면 이제 아까 그 복잡하게 물건이 뒤쪽에 쌓여 있는 앵글이랑 그 창문도 있고 이렇게 다 그렸고요. 기둥은 지금 요쯤에서 끝나 있을 텐데 기둥이 끝나는 거는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이나 천장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려면 이제 천장에 보면 이렇게 그 타일이나 이렇게 그 천장 텍스 같은 게 이제 그 선이 마감선이 쭉 보이거든요. 그걸로 효과를 좀 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여기로 잡고 있는데 타일이 약간 이렇게 해서 타일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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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나눠 그리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리다 보면 사실 이 기둥의 이 높은 쪽 크기와 낮은 쪽 크기 이게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 사이즈가 실제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천장 타일 라인도 딱 맞춰서 그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잘 안 맞으면 그냥 좀 뭐랄까 좀 약간 실제하고 안 맞아도 그냥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여기는 세 판인데 그리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게 좀 커졌거든요. 그럼 하나 더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제 그림의 포인트가 아니면 좀 왜곡을 시켜도 되고 뭐 좀 손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평이 그 약간 곡면을 줘서 좀 과장을 하는 효과를 줬었기 때문에 이 가로도 지금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라운드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클 것 같다. 근데 여기랑 비슷해야 되는데 좀 커지네요. 자, 뭐 이렇게 왜곡이 점점 뭐 더 커질 거니까 이런 식이 되고, 그 중에 얘는 조명등이고 이 칸은 조명등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얘가 조명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보니까 어디야? 천장 적절한데 천장에서 여기도 원래 집진기가 내려올 수 있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긴 한데 안 쓰고 있는 구멍이 하나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바닥도 여기는 보면 바닥은 크게 그 패턴이 없어요. 바닥은 패턴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터치를 해주자면 그 미끄러우니까 논슬립이 좀 있긴 있네요. 논슬립이 있으면 가운데에서 방향을 보고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효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논슬립이 그리려다 말았던 게 논슬립이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지금 그러다 대략 보니까 3시쯤 음. 됐거든요. 아, 지금 거의 뭐 3시, 아까 3시 됐나요? 네. 거의 예, 마무리. 3시밖에 안 됐어요. 3시면 3시밖에 안 됐. 30분 안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펜으로 일단은 다 됐고요. 그림 다 보이시죠? 일단은 이렇게 채색하셔도 해서 되겠는데요? 네, 저는 근데 오늘은 그냥 그걸로 할 거예요. 해칭하고 그다음에 그 회색 잉크로만 그냥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컬러로 안 그렇게 하고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한 보조선 같은 거는 좀 지우고, 지우개가 등장을 해서 딱 지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시간이 많지 않거나 그럴 때는 특히나 그냥 단색으로 그냥 명암만 활용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는 특히 그냥 밖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걸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키포인트다 보니까 사실은 속도를 좀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해보다 보면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뭐 굳이 색깔 안 칠하고 그냥 음영으로 하려고 음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물붓 하나에다가 그냥 잉크를 희석을 시켜서 그냥 담아서 다니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물붓 그에다가 이제 회색 잉크를 좀 넣고 물을 좀 섞었어요. 근데 좀 요건 연하게 한 거, 그다음 요건 걔보다 좀 진하게 한 거. 그래서 일단 연하게 한 걸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짙은 그 음영이 들어가는 쪽만 좀 해주고 나중에 좀 더 진하게 해야 되는 효과가 있을 때는 더 진한 걸 조금만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뒤쪽에 일단 그림자가 진 부분, 그림자가 좀 많이 진 부분부터 일단은 회색 음영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앵글 여기 상판 밑에라든지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앵글 뒤에 지금 가려서 어차피 좀 시커멓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앵글 상판 밑하고 그다음에 앵글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 뭐 이런 쪽은 대체로 일단은 다 음영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당연 아래쪽이라 매우 시커멓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나무판 사이사이라든지 나무판 때문에 가려진 뒤쪽 이런 데는 여기도 판이 있었네. 이런 데는 좀 시커멓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판 겹쳐서 뭐 이런 데는 다 효과가 날 거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뒤쪽은 그림자가 살짝 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면과 이 면이 이제 건물 벽 같은 경우는 조명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다르긴 한데 얘가 밝고 이 면이 조금 어두워요. 그러면 얘는 연하게 전체적으로 조명을 잡아주고 얘는 빛을 많이 받는데 이 아래쪽 턱은 좀 빛을 못 받으니까 좀 진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음영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또 실제로 좀 진한 빨간색 운이 있어서 운도 그냥 칠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에어컨 냉난방기의 블레이드 안쪽이 또 새까맣게 돼 있었고 이런 거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반이 기본적으로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반은 색깔을 대신해서 음영과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까만색 철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칠을 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반, 그 다음에 선반 다리, 선반 밑에 기계. 그다음에 나무 조각들도 보면은 이제 좀 그늘이지거나 한쪽 면이 좀 어두운 쪽이 생길 거고요. 자, 나무판 밑에 그림자, 나무 조각의 한쪽 면,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런 복잡한 거 있을 때 한쪽 면만 좀 음영을 주면 이제 물건이다라는 게 좀 드러날 거고요. 이렇게. 기계 뭉치들도 있고 또 여기가 조금 더 그리고 복잡한 쪽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커멓게. 그다음에 자바라도 전부 다 시커멓게 칠해도 되고요. 뭐 여기 대체로 짙은 색인데 효과 주려고 약간 더 밝은 쪽만 빼고 이렇게 한쪽을 이쪽을 좀 더 새까맣게 칠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도 매우 진하게. 창틀도 약간 진하게. 이게 사실 3자인데 좀 진하게 있고. 손잡이네. 이 원형 톱인데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펜으로 또 이제 좀 음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손을 더 보기로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천장하고 벽하고가 조금 색깔이 좀 톤이 좀 달랐으면 좋겠으니까 위를 조금 연하게 이걸로 그냥 전체적으로 칠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도고, 그 다음에 벽도 뭐 조명이 다 달라서 약간씩 뭐 어디는 어둡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뭐 그 다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약간 이런 데를 좀 색깔을 넣고 싶으면 조금씩 넣어주고, 이 정도. 그래서 한 가지 톤만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음영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이렇게만 해도 형태는 다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서 이대로 끝내도 뭐 저는 충분히 마음에 드는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덧대는 거는 이제 더 효과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회색 물붓 중에 연한 걸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진하게 더 구분이 가야 좋겠다 싶은 부분만 조금 더 진한 걸로 한 번 더 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막 겹쳐져 있어서 이런 데가 뭐 좀 사실은 겹친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해주면 뭐 대충 그려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매우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복잡하구나만 그런 느낌만 주면 제 목표 달성이니까 이렇게 된 거. 매우 복잡하다 얘기는 그림자도 좀 더 진한 데가 있고 그렇다, 그냥 여기는 좀 더 진하게. 그다음에 이게 원형 톱인데 원형 톱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거를. 그 자바라 같은 경우도 아까 한쪽만 좀 밝게 하고 한쪽을 칠했는데 이걸로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한 걸로 약간만.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약간 여기는 그 은박으로 된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효과는 살짝 나고 심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진하게. 죄송한데 드로잉 북 좀 약간만 아래로 내리시면 안 돼요? 예. 네. 아, 그렇구나. 예. 좋은 그 코멘트였습니다.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귀차니즘의 그 아주 그 신봉자라서 저는 물붓을 거의 100% 물붓만 쓰거든요. 일반 물감이나 큰 팔레트를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음영하는 것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아예 잉크를 희석시켜서 담아서 그냥 다니면서 그냥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편해요. 진짜 편해요.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맡긴데 저는 여기서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 물붓이 제일 간편해서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카본잉크 물에 희석해서 그냥 넣고 댕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방수 잉크라서 물에 희석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다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어디서 보고 된다 그래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검은색이요? 아니면 회색? 이거 검은색 그거예요. 카본잉크. 그때 우리 같이 샀던 거 뭐지 그거? 저 렉시턴 그레이. 그레이. 그냥 그거 물에다 그냥 같이 섞었어요. 혹시 검은 색깔 희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검은색 검은색은 안 해봤고요. 그럼 저는 회색만 해봤어요. 어차피 제일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검은색이라 검은색도 될 것 같은데요. 검은색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없어서 안 해봤는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걸 그거 가르쳐 대충 줘야지. 하시면 되는데 대충. 대충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딨어. 정확하게 아니, 비율을 대충이 알려줘야지. 진짜 대충이지. 진짜 대충 했어요. 아이. 대충. 아니 적어도 어. 뭐 종이컵에다 얼마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다라든가 아니, 이렇게 나는 자기가 하는 넣어서- 대충 가르쳐줘야지. 넣어서 칠해보고 이 정도 좀 더 넣을까 몇 방울 더 넣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에이.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대충 합니다. 자 그러면 잉크를 먼저 넣고 물을 넣나요? 아니면 물을 넣고 잉크를 나중에 넣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그 물 넣고 잉크를 좀 넣다가 부족하면 잉크 좀 더 넣다가 또 물 더 탔다가 막 뒤죽박죽. 그렇게 해도 그림은 잘 만들더라. 이런 거죠. 그 정확함을 원하시면 그 그렇지. 애들 쓰는 물약통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렇지. 50대 자기가 50, 그걸 다 기록해놨다가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미리 해보니까 얼마 뭐 그렇지. 다음에 할 때는 좀 비율에 또 맞춰서인데 그렇게 그렇게 누가- 본인이 하시면 되죠. 아니 근데 누가 저뿐만 하시면 좀 아니라 알려주세요. 다들 저는 안할 궁금한 거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대신 말해준 거 아니야? 다들 궁금해. 맞아요. 궁금해요. 예, 많이 궁금해요. 그럼요. 진짜 네. 대충 했다니까 대충. 궁금하잖아. 대충. 그럼요. 저는 그냥 대변한 걸로. 자. 오케이. 이 근데 구역에서 저는 일단- 사실이 대충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진짜로 대충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스페로가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그거를 비율표를 올려줘 이제 그래서. 리포트 해가지고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그 잉크가 없어요, 저한테. 뭔 그 핑계가 잉크가 많아. 없어. 렉싱턴 레이. 아마 누들러 쓰죠. 네. 누들러 거 나눠서 한번 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집에 렉싱턴 그레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어딨지? 이 벽과 나무가 별로 이거 해보니까 약간 거칠게 나오니까 나무 같아 좋네. 이렇게 대충 말은 약간 말랐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무 같아 보이고 좋네요. 그냥 이 해보다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나무 결 다 그리는 것보다 이게 좀 진짜 나무 같네.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자, 그래서 연한 회색 한 번 했고, 그보다 조금 더 약간 진한 회색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더 진한 용역을 하고 싶으면 펜으로 해칭을 하면 돼요. 해칭을 하는 거는, 해칭도 보니까 그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이 좀 있던데, 해칭도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저는 대충 합니다. 근데 해칭할 때 제 생각에는 유의할 사항은 한 방향으로. 일단 자기가 생각한 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하면 한 방향으로 하고 더 진하게 할 때는 그거하고 90도 되는 교차되게 또 한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원형톱 있는 뒤쪽에 사실은 이게 상자인데 뭐 잘 구분도 안 갑니다만은 상자 안쪽이라서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태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무 상자 안쪽이라서 가급적이면 뭐 자기가 되는 만큼 좀 평행이나 등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쪽이다. 그랬더니 우리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저기 원형톱이 더 죽었네. 어쩔 수 없고요. 이게 강조하고 싶은 원형톱인데. 그 흰색 펜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가 비장의 카드로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죄송. 그거지. 예. 필살기는 이제 흰색 젤리펜. 그 젤리펜의 세계를
처음 이제 딱 접했을 때, 아, 이거 아주 그냥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 좀 더 짙은 색으로 하고 싶은 데는 이렇게 해칭을 착착 넣어주면 좀 더 진해 보인다. 한쪽도 좀 더 짙어지게 까맣게 하고 싶으면, 뒤에 배경이라서 좀 뭉개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반의 상판이 사실 좀 더 진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러면 요 선반 상판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상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진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뒤에 여기 철문도 그냥 좀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 냉난방기 안쪽은 매우 새까맣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자. 그 다음에 냉난방기 뒤쪽에 그림자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만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데가 사실은 저기 선반이 새까만 선반인데 이게 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 그 선반의 그 메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칭을 넣어주면 조금 더 진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칭을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훨씬 진해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면과 요 면 다리빨이 있는데 요 면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되나? 여기는 또 이렇게 사실은 돌아가 있는 건데 여기도 해칭을 하죠. 해칭도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해야 좀 이쁠 텐데 그냥 뭐 그 시간이나 여건에 따라서 빨리 하고. 이것도 그러고 보니 이 해칭도 사실 이 각도에 맞춰서 하면 더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 가야 되네. 그래야 완성도가 좀 있어 보일 텐데 여기까지는 대충 했습니다. 아, 이것도 콩각도가 안 맞으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이 좀 뭉개지니까요. 여기 앵글이 접힌 건데 앵글 마구리면하고 접힌 쪽을 한 번 더 이렇게 쭉 그려주고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반의 그 가이드인데 여기도 짙은 색이라서 칠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건축 제도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요즘엔 안 하겠지만 캐릭 때문에 그 해칭을 할 때 그 건축할 때 배웠을 때 해칭은 그 이걸 가르쳐줘요. 선과 선 사이를 해칭할 때는 선과 선을 물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되고 해칭이 선을 물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깔끔해진다는 거지. 선과 선이 있으면 해칭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 차라리. 끝에서 끝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모자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깔끔해지고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네, 뭐, 그 다음에 나무 효과를 아까 전에 이제 이 마른 잉크 펜이 살짝 말랐을 때 하니까 효과가 좋았는데요. 그거를 뭐, 펜 같은 거 이제 마무리 터치할 때 혹시 뭐 나무 효과를 좀 더 주고 싶으면 이제 뭐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뭐 결을 좀 만든다든지 뭐 나이테 같은 걸 좀 뭐 표현해 놓는다든지
나무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다, 이게 나무다 이거지. 이런 것도 층을 좀 넣어주면 좋을 수도 있겠고. 자,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칭을 하다가 그래서 아까처럼 그 선이 맞물리게 하거나 하다 보면 또 너무 또 그 지저분해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흰색 젤펜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저 유니볼 시그노 0.7을 쓰고 있고요.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게 저로서는 지금 가까운 문방구점에 파는 거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원형 톱이 잘 드러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한쪽 면은 전선, 그다음에 카바의 끝단면 단부 쪽만 이렇게 칠을 해줘도 좀 좋지 않을까. 끝. 생각보다는 별로 효과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하죠. 이렇게 하고 대체로 제가 너무 아주 진하게 해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뭐 크게 흰색이 효과가 안 나네. 진한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뭉개져 있어서 좀 하고 싶으면 이런 데다가 흰색 펜을 쓰면 효과가 확 나거든요. 여기도 앵글 끝을 뭐 예를 들어서 표시나게 보자 이렇게 든지 여기서 요 선이 뭉개졌으면 싹 커버를 해주고 여기 너무 튀어나온 것은 지우는 효과도 있고 뭐 대충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끝. 이렇게 날짜랑 해서 을 예. 아직 안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거 또 서명을 또 이제 어반 스케치에 또 생명이 서명인데 이게 그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으면 이제 서명할 공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꽉 채워 그려가지고 이게 서명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데 어디다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겹쳐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그냥 겹쳐서 하겠습니다. 겹쳐서 오늘이 오른쪽 선반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창문 위. 여기다 할까요? 아니, 창문 위? 왼쪽. 저 맨 창문 위에. 위. 네, 거기. 여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좁은데? 아, 좁아요? 그럼 그 옆에 이거. 벽에. 거기보다 옆에 여기 벽에. 여기 네. 가운데 여기다 벽은 좀 아닌 것 같지 자, 않나? 그러면 이왕이면 재미로 이왕이면 여기도 그 마치 광각 표시도 안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그리려면 제가 좀 길게 쓰니까 날짜 요 라인으로 쓰고 이제 서명 요 라인으로 쓰고 그다음에 어디다 뚝딱이 마을 공방이다 요건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실수를 안 하니까요. 오늘이 1월 22년 1월 8일 8일이요. 토요일. 그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다 쓰거든요. 20 2 01 08 그다음에 서명 제가 하는 그냥 서명은 N 고 저는 그냥 어디서라고 하면 골뱅이 하고 뚝딱이 마을 공방 오.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간판 걸어놓거나 하여튼 거기 원래 있는 것처럼 이제
슬쩍 예. 묻어가기지. 마치 이웃님이 뚝딱이 마을 공방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그냥 얹혀서 대충.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우님 그리신 거 보여주시죠. 오, 현우님도 뭐 그림 그리셨어요? 나오님도 뭐 그리시는 것 같던데. 나만 안 그린 거야? 자, 저는 끝났습니다. 예. 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현우님 다시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 그림을, 이 장소를, 예,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이웃님이. 오, 멋져. 예. 뭐 자, 그래서 스티커다-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가 가운데고, 제 스케치북이 여기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맞춰서 이제 소실점이 마치 당겨진 것처럼 이렇게 모이게 그렸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수직은 전부 다 직선으로 하되, 수평으로 가는 거를, 곡선을, 과장을, 뭐 사진을 찍거나 내 눈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게, 이렇게 해주고, 뭐 크게는 아니지만 아래쪽도 그에 상응되게 이제 좀 대꾸가 되게 수평인 것도 이렇게 약간 휘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어안 렌즈의 효과를 본 듯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